김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민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법 수업 위주로 좀 많이 수강을 해서 행정법 수업은 사실 이번에 처음 수강을 하게 됐는데 마침 주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고 저도 이제 최근에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고 배울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이제 안 그래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데다 좀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또 좀 사건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마침 또 교수님께서 이제 비록 행정법적인 접근을 할 거라고 일단 기대는 되지만 인공지능을 주제로 다루시는 강의를 여신 것을 보고 일단 한번 배우고 싶은 마음에 수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강의 계획서를 보고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한번 잘 정해보고 또 이번 학기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매우 반갑습니다. 네, 뭐 비록 네, 행정법 수업이지만 네, 틀림없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이제 민사법 또는 이제 인공지능 네, 또는 이제 뭐 검사로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해서 꽤 유의미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잘못 신청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반갑습니다. 검사로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2017년에 인관해서 이제 5년 차 됐습니다. 네, 5년 차. 그럼 뭐 가장 능숙하게 일을 잘 할 검사시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방 근무를 갔다 오신 건가요, 그러면? 예, 저는 작년까지 논산지청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의정부지검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우 반갑고 네, 큰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엔 우리 성하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성하빈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행정법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최기영 교수님 지도반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학기에 이제 허성옥 선생님의 규제행정법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었는데 너무나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서 네,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안고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S-오일 주식회사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 수업에는 조금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그런 수업이어서,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석유회사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들었었고, 이번 학기에도 또 AI를 주제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저희 뭐 회사도 미래에 또 뭐 그런 관련 기술을 도입을 할지도 몰라서 네, 관심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지난 학기에 이어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사실 이제 언제나 학기 초에는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도 이제 큰 결정 고민이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수업의 규모를 이제 어느 정도로 할지가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0명을 정원으로 아마 공고가 나갔을 텐데 뭐 20명 정원이 이렇게 정원의 신청으로 늘어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아마 성하빈 변호사의 뭐랄까 진심이 담긴 네, 정원의 신청 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지금 네, 수업 사이즈를 이렇게 조금 늘린데 큰 계기가 된 것 같고 뭐 그만큼 지난 학기에도 아주 네, 뛰어난 역할을 했고 뭐 다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유재영 판사. 네, 안녕하세요. 유지영입니다. 저는 행정법 전공이고 지도 교수님은 허성욱 교수님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는 휴학을 해서 작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못 배웠을 것 같은데 또 그 전에는 또 교수님 수업을 듣고 해서 또 익숙한 분도 계시고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송화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사 단독이 되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AI는 아직 잘 모르고 사실 좀 생소한 주제기는 한데요. 제가 처음 임관한 해가 알파고랑 이세돌 기사인가요? 그분이 대국을 막 하셔서 되게 한참 화제가 됐었던 그때 딱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관하고 전에 연수를 갔는데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해서 판사들도 다 AI가 막 대체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막 연수 중에 강의 오신 분들이 막 하셔서 아니 이제 드디어 판사가 됐는데 AI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니 이게 막 무슨 말인가 되게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요. 뭐 아직 대체가 뭐 되거나 앞으로 대체가 당장 되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 발전이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거기에 빨리 또 적응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AI에 대해서 공부하고 친숙해지는 게 저한테도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유 판사, 뭐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몇 년 차 판사든가요? 이제 7년 차입니다. 7년 차의 첫 단독. 네. 네. 뭐 가장 뿌듯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배석 판사로서 이제 부장님 모시고 또 이제 옆에서 재판 진행하고 기록 보는 거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또 이제 직접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진행해 보면서 이제 느끼는 뭐 보람 또 뭐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이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겪어보면 아무리 좋다는 부장님도 결국 없는 것보다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정은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입니다.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성욱 교수님 지도하에서 행정법 공부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는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관심을 갖다가 일과 다른 공부에 치여서 막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좋은 수업 열어주셔서 이 기회에 좀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분야에 있던지 이제 AI에 관해서는 고민을 누구든지 해야 되는 때가 이미 온 것 같아서 다들 좋은 성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정은 변호사 늘 그렇듯이 반갑고요. 네, 뭐 꽤 여러 학기인데 계속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네, 뭐 얘기했던 대로 이제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막 뭐 시작 단계이긴 한 것 같은데요. 또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또 뭐 여러 분야에서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또 너무 많이 또 인공지능 얘기들을 또 하고 있어서 조금 과잉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뭐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룹 이제 서울대학교 공법교실이란 이름으로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매 학기 이제 그 공법 이론에 관한 학기, 그다음에 또 규제 필드에 관한 공부를 한 학기 이렇게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론, 그다음에 이제 규제 필드에 관한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법 시리즈로 이제 기후 변화 시대 에너지법 시리즈를 꽤 여러 해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이제 꽤 많은 이제 성과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도 되면 이제 공법 교실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또 이제 관련된 논의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마침 제가 이제 작년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이제 같이 강의를 할 기회도 있고 해서 이번 학기 주제를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아마 뭐 지금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건 간에 아마 이제 이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건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의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각자 이제
도움이 되는 바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민 변호사인데 뭐 조금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김민철 변호사.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철 변호사라고 하고요. 허성욱 교수님 지도 아래에서 행정법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미 여러 학기째 허 교수님 수업 듣고 있고, 이번 학기 주제 이제 AI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아직 아는 바는 많이 없어서 많이 배우는 학기로 생각하고 열심히 수업 참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뭐 이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동영상 강의라든지 30일에 그 지카리 교수님 강의라든지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 되게 때가인데 들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소개를 하다 만 것 같은데 저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학기에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사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팀 동고동락하고 있는 팀 동기인 김상빈 변호사가 수업을 같이 듣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재밌게 같이 잘 들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는데 줌에서도 보게 되어서 너무 재밌고 또 기쁩니다. 같이 뭐 김상빈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는 수업에 되게 많은 분들 참여하시는 만큼 여러분들 알아가고 또 같이 배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김민철 변호사 늘 그렇듯이 반갑고, 네, 훌륭합니다. 네, 여러 학기에 걸쳐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박사 논문 주제를 네, 조금 고민하고 정해가면 좋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지도 교수의 역할이 사실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이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동현 씨.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전 국회 사무처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지식재산권법 전공으로 석사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인공지능과 규제 그리고 뭐 개인정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소중하게 열어주신 덕분에 이제 힘내서 열심히 수강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간단 명료하군요. 그러면 국회에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실에서 국방위원회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 근무하신 지 몇 년이나 되신 건가요? 저 3년 차입니다. 네. 계속 사무처에만 계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제 정책적인 논의 또 이론적인 논의들이 있지만 이제 결국 이제 그 시민들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입법의 형태로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것의 내용에 의해서 이제 행정청에게 이제 권한과 재량이 위임되는 채널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장 핵심되는 것이 결국 국회인 것이고요. 이제 바로 그 한가운데 계시니까 이제 또 마침 뭐 개인정보 관련된 논의에도 이제 관여를 하셨던 것 같고, 네, 저희 수업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김가연 변호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허성욱 교수님 두 번째 수업인데 2021년 1학기에 수업을 들었었고요. 네, 저는 사법연수원 41기이고 원래는 오픈넷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되게 오래 하다가 작년 9월에 트위터 코리아로 이직을 했고요. 그래서 트위터 코리아에서 공공정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무로 공공정책 총괄을 맡고 있고, 이 인터넷 규제, 뭐 ICT 규제에 관해서는 계속 관심이 있었고, 그쪽 분야를 활동을 했었고, 또 AI에 대해서는 또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렇게 허성우 교수님의 지도하에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사 과정이고 이번이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이원우 부총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논문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가연 변호사,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학기 내 수업에서는 어떤 주제 다룰 때였던가요? 지난 학기가 아니라 1학기 때 2021년 1학기 때였고요. 그때 사법심사 이론 다룰 때였나 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롭고 낯선 주제일 수도 있었는데 매우 활발하게 이제 토론에 참여하고 또 이제 어느 시기부터는 토론을 주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주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또 이제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이제 전문 분야와 이제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더 활발하게 토론을 주도해 가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윤혜원. 네,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켜고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컴퓨터 환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혜원이라고 하고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계영 교수님 밑에서 행정법 전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전공하면서 한 번도 허성욱 교수님 수업을 아직 못 들어본 상태여서 계속 매 학기마다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는 거의 없지만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고견 들으면서 많이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윤 판사님. 네, 판사 경력이 꽤 되셨겠네요. 재판 연구관을 하셨. 아닙니다. 저 판사가 아니고 로스쿨 졸업 후에 바로 청년연구관으로 대법원에 입사한 케이스입니다. 재판 연구원인가요? 재판 연구관인가요? 네,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졸업하고도 재판 연구관으로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시나요? 저는 현재 민사조에서 민사 사건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민사 신건조, 민사 이렇게 공동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민사 공동조에서 심층 사건들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어렵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일 것 같습니다. 법조 경력 초기에 아주 고생은 좀 되겠지만, 뭐랄까 내공을 아주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혜성 법무관이던가요?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육군 법무관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성 법무관입니다. 저 행정법 박사과정 이원우 교수님 밑에서 하고 있고, 네, 잠깐 멈춘 것 같죠? 혹시 들리시나요? 네, 지금 들립니다. 다시 저- 네. 예, 저 지금 경기도 양평에서 군법무관 하고 있는 이혜성 법무관입니다. 그 행정법 전공 이원우 교수님 밑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어떤 관심과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던가요? 예, 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사피 서울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에서 연구원으로 인공지능 공부 좀 하다 갔었고요. 그때 하고 이제 입대 후에 박사 수업들 듣느라 조금 끊겼었는데 이참에 이번 기회로 다시 관련 공부를 좀 이어나가고 싶어서 수강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사피에서는 인공지능 중에서 어떤 주제? 윤리 원칙 위주로 좀 했었습니다. 윤리 원칙이랑 이제 프라이버시 쪽으로 했었는데 가능하면은 이번에는 좀 관련 주제를 좀 심화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공부 안 했던 다른 분야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꽤 관련된 이제 공부가 깊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홍순
법무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용승 법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허성욱 교수님 지도하에서 행정법 전공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서 군법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졸업한 이후에 공대 대학원을 좀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로스쿨이나 이렇게 로펌의 자소서를 낼 때 기술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실제로 요새 보면은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된 논의를 봐서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 학기 수업을 기회로 또 더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에 많은 수강생분들이 계셔서 좀 더 뭐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기도 하고, 이번 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해서 또 교수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승 법무관 거의 원주에 영원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언제 내년이 제대인가요? 저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전역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얼마 안 남았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학부 그때 대학원에서 원래 전공이 어떤 쪽이었죠? 저 화학생물공학부 졸업했고, 대학원에서는 그 고분자 재료 이용해서 가공해서 이렇게 전자기기나 이렇게 좀 응용하는 연구를 다소 조금 했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냥 순수한 문과 출신 분들에게는 뭔가 꿈과 뭔가 네,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뭔가를 했을 것 같은, 말 그대로 나름 이제 과학자로서 이제 살다가 또 이제 뜻한 바에 서서 이제 로스쿨을 마쳐서 이제 법률과 의 자격을 취득하고 또 이제 우리 몇 년째 같이 공법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지난 에너지법 공부할 때도 이제 큰 역할을 했었지만, 또 이번 학기 주제들도 아마 크게 역할을 하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변호사는 못 온다고 했고요. 천미량인가요? 천미랑? 네, 안녕하세요. 천미랑입니다. 저는 석사과정 3학기생이고 이원우 교수님 지도하에 현재 행정법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제보건연구원으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런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게 돼서 작년에 입학을 해서 지금은 전업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성욱 교수님 수업은 처음인데요. 워낙 원래 간호학 그리고 국제보건 쪽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규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AI 의료 관련된 주제를 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석사 과정 3학기라고 그랬던가요? 네. 네. 네, 그 관련 석사 논문도 이제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주제로 준비하고 있나 보죠?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도 아주 큰 부분이니까, 네, 우리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유동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아주 제가 본 줌 배경 화면 중에 제일 세련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법 전공 석사 과정으로 공부 중인 유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전업대학원생으로 3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원우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뭐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 생정 작용상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나 범위라든지 아니면 재량 처분에 있어서의 알고리즘 활용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허성 선생님 수업도 처음 수강하는데요. 한 학기 동안 즐겁게 열심히 그리고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전업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얼마나 럭키한 건지 잘 뭐 새삼 깨닫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학기 수업에도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연. 안녕하세요. 저 행정법 박사과정 재학 중인 조서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에서 접근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된 수업을 이제 찾다가 교수님 수업을 이제 알게 되어서 수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뭐 국제법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 현재는 재외동포 관련된 제도하고 법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는 얼마나 계셨나요? 예. 저는 원래 그 행정사무관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다른 부처에 있다가 회사를 한번 옮겨서 외교부에는 지금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관련된 뭐 개인정보 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네, 역시 이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다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행정법 박사과정 입학해서 지금 2학기째인 김다혜입니다. 저는 이원우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있고요. 작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2달 전부터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이라는 게임 만드는 회사에 파견을 나와서 아마 8월까지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인공지능 관련된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저도 이제 여름에 복귀하게 되면은 관련된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는 게임은 실제로 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도 되나 보죠?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몇 년 차 변호사인가요? 지금 2년 차입니다. 네, 뭐, 네, 2년 차 변호사인데 처음 변호사의 삶을 아주 흥미진진한 분야에서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학기 수업에 기여하실 바가 많을 것 같아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오기 전에 법원에서 이제 판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뭐 운이 좀 좋아서 이제 중앙법원에서 이제 지제 전담 재판부 민사 중액 단독이었는데요. 뭐 그때는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는 보직이라고 다들 뭐 부러워하는 보직이었었는데 그때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유명하지만 뭐죠? NC 소프트가 만든 게임 이름이 뭐였죠? 유명한 리니지. 네, 리니지라는 이제 게임 관련된 뭔가 개인정보 유출 뭐 첫 사건이었죠. 그 첫 사건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어서 리니지 아이디도 만들고 들어가자마자 죽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뭐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영석.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이원우 교수님 밑에서 행정법 박사를 하고 있고요. 2번째 학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행정법 수업을 1개밖에 못 듣기도 했고 규제행정법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허성욱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저도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 2년차 변호사고요. 저는 아까 방금 소개한 그 김다혜 변호사님과 회사 그리고 대학원 동기입니다. 저는 1년차 때 1년차라서 좀 잡다하게 이런저런 일 많이 했는데 좀 규제 관련 일들을 많이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좀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쪽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인공지능 일들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 저도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또 원우님들 발표 통해서 좀 많이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저도 가능한 많이 수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좋습니다. 뭐 역시 반갑습니다. 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유원 부총장님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학생들 좀 다 저한테 지금 와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저로서 아주 반갑고 네,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학교 온 이후로 이제 이원 선생님하고 이제 규제행정법 수업은 이제 같이 계속 개설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면에서 뭐랄까 이제 연구의 방법론이나 이제 연구의 이제 대상인 필드와 이제 같이 겹쳐서 네, 이원우 교수님하고는 아주 네,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저의 제자인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네, 대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네, 편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유준.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허성욱 교수님 지도학생으로 핸드법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유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육군 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좀 신기술이 만들어낼 우리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좀 선제적 대응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로스쿨 재학 시절에 인공지능과 법학교 해당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완전 자동적 행정행위 관련해서 행정기본법 20조를 둘러싼 논란을 좀 흥미롭게 지켜봤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좀 기술 발전에 따른 큰 흐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다소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제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고 또 사실 현실에서 보니까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모종의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 처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소송 가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의 미운털 박힐까 봐 적극적으로 소송 통해서 다투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는 AI에 의한 처분이 때로는 더 공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이제 기속재량 행위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기속과 재량의 구별 자체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게 결국엔 판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또 기속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기완결적 행정행위가 아닌 이상의 인간에 의한 최소한의 개입을 전제로 한다는 거 나아가 근원적으로는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을 고려했을 때 AI에 의한 행정 처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행정기본법 2조가 다소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양가적인 이제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지난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도 제가 힙하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난 학기에 이어서 또 이번 학기에는 더 이제 가장 힙한 영역을 이제 다루게 되어서 마주하게 되어서 이번 학기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했던 설명, 자기소개 꽤 많이 준비한 것 같고 이번 학기 강의 주제 완벽히 최적화된 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이론적인 또 이제 에너지법 수업에서도 열심히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었는데요. 또 이번 학기 수업도 더 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부대에 근무하고 있던가요? 예, 저기 전라북도 임실 치즈의 고장 임실에 있습니다. 35사단입니다. 치즈의 고장 35사단.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장수형.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백수연.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회에서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백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석사과정 첫 학기고 사실 그 인공지능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일했을 때도 R&D 분야에서 일하느라 인공지능을 곁에서 좀 지켜보는 정도였는데요. 4차 특위 그 지원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학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슈도 좀 생소한 주제라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좀 많이 여쭤볼 테니 좀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다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백수연 서기관 반갑습니다. 네, 국회 근무하신 지는 꽤 되셨나 보죠? 네, 지금 8년 차입니다. 네.
뭐 과학기술 관련된 이제 뭐 입법 조사 업무도 하고 하셨으니 이제 관련된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꽤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는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네,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대학원 생활이 이제 처음이라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요. 네, 뭐 전혀 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저나 또 이제 두 분 조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한별.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제 외교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원래 이제 대학에선 법이랑 관련 없는 전공을 했었는데요. 또 마침 외교부 국제법률국에서 아까 자기소개했던 조소연 변호사랑 같이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군에서 복무할 땐 또 육군본부에서 법무행정장교로 근무하게 되면서 좀 법학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와중에 그리고 또 AI도 굉장히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분야인데 또 뭔가 법과 AI를 아우르는 분야에 대해 수업을 여셔서 굉장히 흥미와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수업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아는 게 없어서 많이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네, 수업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다들 비슷한 상황과 환경일 테니까 뭐 크게 뭐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이 먼저 되시고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를 하신 건가요? 예, 그 외교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육군 특전사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네. 특전사에서는 어떤 보직을 맡고 계시나요? 지금 군사 협력 장교 보직을 맡고 있어서 특수전 사령관님이나 이제는 뭐 다른 뭐 장성분들의 뭐 해외 군사 협력 관련 업무를 좀 자문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전사 네, 멋있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박규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 그룹에 있는 박규태 변호사입니다. 네,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에 대한 규제 이슈에 관심이 없을 수 없었고 또 관련 내용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국내 공정이라든지 국내 당국이 자사 우대 알고리즘이나 광고 플랫폼 등 뭔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도 좀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서 이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관련 공부를 자세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번 강좌를 열어주셔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학기 성실히 수강하여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뭐 김정민 조교와는 최근까지 직장 동료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반갑고, 네, 또 이렇게 만나는 것도 다른 맥락이어서 네,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갑고 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영신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 허석욱 교수님 지도반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김영신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3일 회계법인 법무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3월 정도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다 내야 돼가지고 한창 1, 2, 3월 시즌으로 바빴는데 이제 조금 좀 숨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업무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도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업무 자동화 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근에 엄청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이제 막대한 정보를 어떻게 보관하고 개인정보 이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규제를 좀 피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업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이런 이슈는 항상 네, 관심 있게 가지면서 뭐 데이터 3법 모니터링 업무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AI나 규제 관련해서 더 배워보고자 이번 학기 수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 첫 학기라서 되게 뭐 기대도 많이 되고 오랜만에 수업을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긴장되고 설레는데 또 비대면이라서 사실 조금 이제 교정에서 대면으로 이제 하거나 교수님 뵈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도 되게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김 변호사, 뭐 대학원 진학 관련해서 이제 만났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또 네, 진학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뭐 워낙 이제 개인정보 뭐 관련된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나름의 이제 경력들을 잘 쌓아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배경과 이제 기존의 지식들로 이제 이번 학기 수업에 네,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김상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행정법 박사과정 시작하게 된 김상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경영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광장에서 공정거래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말씀하신 플랫폼 이런 것들 관심은 많은데 뭐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 신청을 하면서 강의 계획서 보고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뤄주시는 것 같기도 해서 수강 신청하게 됐고요. 오늘 쭉 이제 자기소개 됐는데 뭐 기존에 배경이 있으셨던 분들, 교수님 수업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 또 뭐 입법, 뭐 행정사법에 계신 분들이 또 다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으면서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누구하고 뭐랄까 직장 동료라고 그랬던가요? 김민철 예, 김민철 변호사랑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반갑고 네, 역시 네, 큰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지은.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는 석사부터 지금 현재 박사까지 세법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행정법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한데 그 개인적으로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플랫폼이나 리걸테크에 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 지식을 좀 쌓고 싶고 이제 많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께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허성우 교수님의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따라가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세법 전공이시지만 네, 뭐 관련된 뭐랄까 뭐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은 뭐 틀림없이 접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갑고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박성인.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실은 얼마 전에 낙상 사고를 당해서 지금 좀 오늘 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좀 굉장히 좀 불량하고 계속 좀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 자세를 좀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한 지는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차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법률 정합성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다른 부처에서 나오는 법률을 이렇게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무래도 규제기관이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 이것을 조금 잘 조율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됐고 이번 학을 통해서 좀 행정법적 마인드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과 다양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가 박사과정 첫 번째 학기고요. 고학수 교수님이 지금 현재 제 지도 교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번에 저랑 같이 박사과정을 시작한 친구가 장수영 변호사님이신데 이 장수영 변호사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수영 변호사님이 이번 학기 첫 학기인데
지금 이원우 교수님, 지도 교수님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장수영 변호사님은 조사과에서 그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업무, 여기에 조금 조사 총괄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박성님, 네, 직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두 분은? 저는 사무관입니다. 네, 장수영 변호사님. 네, 장수영 변호사님도 사무관이십니다. 네, 두 분 사무관님, 뭐 사실 이제 뭐 개인정보 관련 이슈 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뭐랄까 규제 필드 가장 중심에 계셔서 네, 이미 많은 것을 또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위원회 자체 이제 위상도 달라지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역할 기대도 아주 큰 뭐 그러면서 아마 이제 많은 부분 이제 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논의도 아마 팔로우를 하시고 이제 뭔가 새로운 규제 또는 관련 흐름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매우 반갑고 그 뭐 낙상 사고라고 하셨는데 모쪼록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자세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제가 교수님 죄송한데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화면을 꺼도 될까요? 제가 조금 많이 불편해서. 계셔도 예. 되겠습니다. 네. 예. 장수영 변호사까지 했고 그다음 네. 이대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법무관으로 대체 복무 중인 이대준입니다. 올해 인공지능법 전공 박사과정으로 입학했고 박상철 교수님 지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카이스트 졸업하다 보니 인공지능 분야 관심이 있었고 이번 기회에 허성욱 교수님 수업 통해서 인공지능 관련 규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정원에 신청 부탁드려서 이렇게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수업과 수강생분들 발표 통해서 인공지능 관련 규제들에 대해 많이 배우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그 정원의 신청, 네, 인원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우리 이대준 법무관입니다. 뭐 그 또 카이스트에서 이제 관련된 공부도 관련된 이제 배경 지식도 있고 하니까 또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수강생들 아까 김정민 조교, 네, 수강생으로서 자기 소개 플러스 네, 플러스 알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다른 분들 소개 전 잠깐 인사드렸던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박규태 변호사님이랑 같이 법무법인 세종공정거래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부터 전업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전공은 환경에너지 분야이고 개인정보 쪽도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AI 관련 이슈들은 다소 생소하기는 하나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고려를 안 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분야가 된 것 같아서 관심 있게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소개 들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각 파트별로 생각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수업 듣고 발표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좋은 수업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수업과 관련하여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네, 우리 김정민 조교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의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수강생들 소개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우리 이보영 변호사 들어와 있나요? 네, 교수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성욱 교수님 지도 하에서 행정법 박사학위 취득한 이보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법무법인 세종에서 M&A 팀에 속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작성했고 또 AI를 활용한 의료기기나 또 웰니스 기기 또 원격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오줌 소리를 활용해서 전립선염 검사하는 서비스나 혹은 AI 제약 서비스나 또 AI 수술 관련된 사고 책임 이런 부분들을 다 논하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다 큰 주제라는 것을 알고
후속적으로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계속 공부를 나가고 있습니다. AI하고 헬스케어 관련된 주제가 관심 제 분야고요. 특히 AI를 활용한 규제 거버넌스랑 또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기기 규범, 또 가이드라인 개정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피나 또 개보이 또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배우면서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소개한 대로 이보영 박사는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라는 아주 시적절하지만 역시 또 굉장히 큰 주제로 아주 훌륭한 박사 논문을 썼고 큰 박수 속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명실상부하게 이제 관련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박사과정 마쳤습니다만 또 이제 이번 학기 주제가 또 적합성이 있어서 또 이제 작년에 제가 했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강의 때 뭐 저의 조교로서 돕기도 했고 또 한 학기 1시간 또 영어로 된 특강도 하기도 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또 이번 학기 수업에도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설명이나 소개가 빠진 분이 계신가요? 네, 일단은 없으신 것 같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또 특별한 또 이제 학문적인 또 이제 실무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 수업에 다들 참여하신 것 같아서, 네, 뭐 여느 학교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도 아주 큰 기대가 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아주 유익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한 학기 수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보영 박사께서 그 강의 계획서상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이제 잠정적인 연구 주제들에 관해서 조금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브리핑 하겠습니다. 저희 별치를 보시게 되면 강의 계획서 별치에 발표 주제 목록이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신 내용인데요. 주제가 총 1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16가지 주제는 이미 기존의 논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제가 참고해서 분류해 놓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주제들은 이미 다 다뤄진 주제들이고 이 주제들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연구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여서 교수님께서 지침을 주셔서 분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16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와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좀 큰 단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4가지가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요. 특히 과기정통부가 로드맵 수립을 해서 11개의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을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런 인공규제 관련된 규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연구 주제를 이제 선정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의 주체 가능성과 법 인격 이슈인데요. 이 이슈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를 단순히 물건으로만 취득하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상당한 추론 능력이 있고 또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실 책임주의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AI 소유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과 행정법이라는 주제인데, 행정법과 어떻게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수 있는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입법 예고에서 의견 제출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이제 행정입법을 어떻게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행정작용법과 관련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신 이제 학우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임시허가 제도와 같은 이제 규제 수단이 행정작용법에 편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논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법과 관련된 이슈에서 다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슈인데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연구하시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인간으로부터 수집하는 어떤 데이터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지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엄격한 규제를 두는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만들려는 분들한테 큰 과다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혹은 연성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동의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된 주제가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큰 논문 보고서나 혹은 정부에서 발주를 해서 보고서로도 많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가장 상용화되어서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고 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라는 점에서 연구가 이제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법이 2019년에 제정이 되었고 2020년 5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알고리즘 규제인데요. 알고리즘 규제는 사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규제를 진행하거나 또 알고리즘에 대해서 규제를 진행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 기존의 규제 어떤 규범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주제는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AI 수술 로봇과 같이 추후에 지금은 이제 의료법이나 다른 의료기기법과 관련된 규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발전이 더딜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규제가 좀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 AI 수술 로봇이나 아니면 AI 진단기기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과실 문제 또 의료 사고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린 의료 AI의 법인격과 관련돼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EU의 인공지능 규제인데요. EU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2018년 6월부터 인공지능에 관련된 고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또 2021년 4월에는 AI 규제 법안까지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규제 법안의 핵심 체계가 어떻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눠서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인 위험, 또 낮은 위험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위험을 체계화하고 그로부터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의무를 차등화해서 부과하자라는 취지로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EU와 관련된 규제에 더해서 중국과 호주와 관련된 인공지능 규제를 다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EU하고 조금 반대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리스크를 방지하는 측면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또 개인정보 보호 같은 쟁점을 좀 더 차치하고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도 제정이 되고 또 계속 그런 개정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EU 외에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인공지능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 주제는 이제 이루다라는 이루다 사건으로 유명해진 챗봇 서비스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루다라는 어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루다라는 채팅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통한 채팅 서비스인데 이때 문제가 된 것이 연애 과학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연애 데이터, 연애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 나눴던 어떤 카톡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100억 건 정도나 되는데 이것을 이루다가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무단으로 수집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루다를 외설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루다한테 게이나 레즈비언 또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런 답변을 할 때도 있어서 이루다가 이제 AI지만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런 편향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금융 이슈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금융규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AI로 통해서 알고리즘 거래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시세 조종이나 또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과 같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리버테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류가즈나 이런 다른 로펌들에서도 인공지능 검색 엔진을 도입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어떤 기술의 발전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향후에 변호사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이 굉장히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직은 인공지능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법조윤리 모델 규칙을 만들어서 윤리적 의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노동환경의 변화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법적 이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로봇공학이나 어떤 인공지능의 자동화로 통해서 이제 기존에 일하고 있던 분들이 해고 통지를 받거나 또 퇴직 수당, 재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슈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원격 조작, 또 원격 작업과 관련된 어떤 이슈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국에서 노동법적 문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번째는 예전에 이제 이루다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향성, 차별 이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향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인종이나 젠더나 연령이나 외모 이런 부분을 굉장히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연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국제인권규범이나 어떤 국내 법규상의 차별금지 관련된 규율을 준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더 AI 발전에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성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의는 있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지는 아직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또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5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윤리 규범인데요. 이 부분은 외부의 교수님으로부터도 이제 저희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인공지능 안전성과 인간 윤리에 관련된 법 정책 또 거버넌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교수님들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를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책을 보시면서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주제는 인공지능과 플랫폼 산업 이슈인데요. 여기 공정거래 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또 EU의 P2B 레귤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거래나 광고 추천, 개인정보 차별 이런 소비자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도 인공지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다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16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우선 예시적으로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관련된 주제들을 사실 이제 뭐 빠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꽤 망라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보영 박사께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자, 뭐 그렇습니다. 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주제들은 뭐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이제 연구 주제들입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뭐 참석 인원이 이제 그 주제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포함된 주제 또는 이제 그것 외의 다른 주제들까지 조금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이제 선정이 되면 꽤 의미 있는 관련된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규제라는 이제 토픽에 있어서는 이제 꽤 의미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나눈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혹시 그 주제 업로드를 토요일 오후에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좀 오전으로 당겨주실 수는 없나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인데 이 주제는 그 ETL 강의 계획서에 올라가 있는 것이어서 그냥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게 그 주제 올리는 네. 시간대를 조절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 다른 분들 좀
기상 시간 같은 것도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한 거긴 했는데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오후에 좀 시댁에 갈 일이 생겨서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당겨주실 수 있나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24시 그쯤으로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서 교수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서 오늘 중으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민 저 그게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을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래서 주제가 정해져야 연구를 좀 빨리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날짜를 생각하시는 날짜가 있으시면 그때로 조절하겠습니다. 네, 뭐 이미 이제 주제 그 뭐 예시적인 예시적인 것들이 있긴 한데요. 또 이제 뭐 이미 이제 그 많은 고민들을 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사실은 또 이번 학기 수업 들으면서 이제 새롭게 연구의 주제에 대한 관심을 키워 나가실 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예정된 이제 연구 주제에 대한 중간 발표가 4월 20일부터이니까 이제 이때 뭐 일종의 중간 그렇구나 20일, 27일 조금 더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좀 일정을 조절해서 공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네, 시간을 들여서 조금 그 사이에 자유롭게 조금 서치를 하고 이제 고민을 해서 연구 주제를 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조금 기한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이제 나름 중복이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정민 조교가 뭐 나름의 이제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네, 공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수연 저기도 해결이 된 거죠? 저는 그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말씀은 사실 아니었고 그 시간만 좀 피해달라는 말씀이긴 했는데 네네 네, 뭐 어쨌든 그 시간은 확실히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뭐 잠정적으로 그렇게 논의된 바에 따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첫 시간이어서 제가 뭐 강의를 많이 하는 건 어떤가요? 그 기대가 있으신 건가요? 네. 네. 그 뭐 지금 이번 학기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윤리 규제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조금 문헌을 찾아보면 이제 뭐 AI ethics 뭐 영어로는 뭐 인공지능 윤리 규범 뭐 이제 이런 얘기들로 나오고 사실 이제 작년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강의도 아마 제목이 뭐 ethical implications of A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법을 공부하고 또 이제 관련 법의 이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뭐 조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AI나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그런 기술적 속성으로 인해서 이제 낯설기도 하지만 자, 여러분 법을 공부한 이후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법과 관련된 어떤 이제 규범에 관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윤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까 손 검사가 민법 전공이라고 했던가요? 네. 뭐 민법 뭐 103조였던가요? 뭐 사회상규 뭐 이런 얘기할 때 조금 뭐 글쎄 윤리가 등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이제 규범적인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떤 자유와 뭐 권리의 범위에 관한 이제 선택, 또 어떤 법적인 의무의 발생, 뭐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자유와 권리, 의무는 이제 뭐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국가의 이제 강제력
의한 수범자는 이제 시민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가치의 재분배, 재배분 또 이제 강제력의 행사에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건 아까 이제 행정작용이라든지 뭐 처분이라든지 행정행위 또 이제 규제 또 행정입법 여한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규범적인 뭐 고민을 하면서 뭐 이제 윤리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매우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선택 또 이제 인간의 행위 중에 어떤 종류의 행위가 이제 윤리적인 것이냐 또 이제 그에 반하는 이제 비윤리적인 것이냐 또 그래서 뭐 윤리에 부합하는 행동과 선택은 이제 칭찬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적 뭐 처분, 이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답이 없는 면이 있죠. 이제 그 공동체나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그 윤리적 기준이나 내용은 이제 너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윤리라고 하면 금방 뭐 삼강오륜이 떠오르는 또 정반대로 정말 완전한 어떤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이제 생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뭐 또 이제 스스로에게 뭐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이제 삶의 가치나 정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뭐 윤리라는 단어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만 최종적인 이제 권리와 의무의 판단 또 이제 규제의 맥락에서는 윤리를 기준으로 물론 이제 뭐 그냥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칸티즘에 따른 어떤 이제 의무론적인 사고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이제 그것도 약간 뭐 윤리라는 이제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지는 이제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최근 뭐 인공지능 얘기, 뭐 이루다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미국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뭐 인공지능에 의한 뭐랄까 뭐 면접, 뭐 채용, 또 그 맥락에서 등장한 어떤 차별적인 판단 등의 이제 논의에 있어서 이제 그 윤리라는 또 이제 에틱스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하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뭐 인공지능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바, 또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 뭐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저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꽤 낯선 이제 국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정적으로도 이제 러프하게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아직 이제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또 이제 그것이 미치는 뭐 사회적 뭐 파급 효과라든지 또는 이제 최종적으로 규범적인 이제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직 이제 정해진 것이 너무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법적 기준이나 잣대를 이제 들이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치 뭔가 이제 블랙박스처럼 그 알고리즘 속에서 어떤 연산과 어떤 이제 머신 러닝이 일어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여한 형태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것에 따른 이제 자원 배분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고 그것이 점점 더 고도화될 것이 이제 틀림없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마냥 그것이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그냥 맞추어서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루다 사건 등등을 포함해서 바로 그냥 심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이제 결과들이 이제 제시되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윤리라는 이제 개념들 이제 다분히 이제 추상적이고 여전히 이제 막연한 이제 개념이긴 합니다만 최종적인 어떤 이제 규범의 문제 그래서 언제 완벽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규범 체계를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될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맥락에서의 이제 불확정성
또 이제 유보적 관념이 아마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합의된 것이 이제 윤리, 인공지능 윤리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제 그것이 최근에 이제 관련된 논의 동향을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맥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법률가 또 이제 법학자이니까 이제 그 논의 맥락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규범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또 윤리적인 이제 규범적인 통제를 얘기할 때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뭐 어떤 확률, 많은 경우 이제 매우 낮은 확률이 될 텐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 또 이제 인공지능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러닝, 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러닝, 또 머신 러닝, 딥 러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오류들,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해악 또는 이제 피해를 염두에 두고 이제 관련된 논의와 걱정들이 진행되는 경우를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시험적으로 이제 운행하던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가 뭐 앞에 건너던 뭐 사람과 뭐 다른 물체를 이제 헷갈린다든지, 또는 나름 이제 뭐 좌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그런 규범적인 선택의 맥락에서 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근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걱정되는 상황은 이제 그런 인공지능의 연산과 판단으로 인한 이제 오류의 오류의 경우보다 사실 이미 그건 뭐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지금 테스트 드라이빙 단계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드라이빙이 사고 확률과 빈도는 훨씬 더 이미 낮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휴먼 드라이빙은 어찌되었든 이제 그 라이어빌리티 이제 귀속에 관한 이미 이제 규범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누가 되었든 누구에게 이제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명료하게 내려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넘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매우 예외적인 건수였지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과연 이걸 이제 누구에게 그 책임, 결과 라이어빌리티 책임을 이제 귀속시킬 것인가, 뭐 그것이 뭐 자동차를 제작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람인지 또는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피드한 사람인지를 놓고 여전히 이제 논쟁 중인 불확정적인 면이 있어서 더 이제 뉴스 가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먼 미래에서 뭐랄까 뭐 사람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해서 어떤 차별적인 판단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위협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그러니까 예전 이제 원시적인 인공지능 이제 뭐 if A then go to 뭐 B, 옛날 베이직 이렇게 배울 때 이제 그런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연산의 과정이 아니라 이제 기계 학습 또 이제 딥 러닝의 형태로 뭐 이제 알파고에서 경험했듯이 뭐 인간이 하는 건 이제 무수한 많은 이제 데이터를 계속 이제 피드하는 것이고, 지금 어느 단계가 지나면 이제 전문가 이제 피처링 기능을 이제 계속 기계가 학습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 판단의 정확성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아무리 그 머신러닝이 이제 고도화되더라도 오히려 이제 그 머신러닝이 이제 고도화될수록 이제 그것은 그 러닝에 피드되는 데이터는 이제 결국 현실에서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데이터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그 판단들은 결국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고
마음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에 관한 이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그것이 여한 형태로 이제 피드가 되면 그에 대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이제 결론을 판단을 내려주는 이제 기능을 인공지능이 아마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과연 그 피드되는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이제 인간의 진심 또는 본심은 이제 과연 어떤 것일까? 이를테면 이제 뭐 어떤 이제 면접을 보는 기능을 수행한 이제 인공지능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뭐 그걸 해봤더니 뭐 잘생기고 예쁜 또는 이제 뭐 흰색에 가까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뭐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거나 뭐 또는 뭐 잠재적 범죄자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거나 어찌 보면 이제 그 인공지능의 판단은 뭐 그런 차별적 판단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인간인 우리들 속에 존재하는 그런 차별의 마음 또는 이제 바이어스와 같은 왜곡된 판단, 경향적인 오류들 또는 이제 비윤리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정확하게 취합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순차적인 이제 인간의 이제 교감과 대화 또 이제 관련된 규범적 논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맥락에서는 이제 그런 인간의 이제 그 본성 그러니까 다 마냥 선하고 착하기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 본성들이 적절한 형식으로 이제 중립화되고 또 이제 교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이제 수단들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게 뭐랄까 타인의 이제 평판이나 시각이나 또는 이제 뭐 그 맥락에서 등장하던 어떤 윤리적인 기대라든지 뭐 그걸 통해서 사실 이제 인간 개개인의 내면 속에는 뭐 꽤 많은 이제 차별의 마음과 차별의 이제 욕구들이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을 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연산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너무나 제뉴인하게 이제 정확한 인간의 마음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게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 것이냐, 과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규범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냐.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 그에 대한 교정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또는 뭐 인공지능의 어떤 부여되는 피처링되는 이제 윤리값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설계하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AI 에틱스는 뭐 직접적으로 그 얘기들은 이제 아직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곧 닥쳐올 미래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오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위험만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정확하게 인간의 선택들과 판단, 인간의 내심을 캐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의 뭐랄까 수용성, 받아들이기 힘듦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뭐랄까 타스크, 과제일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들은 이제 주로 이제 사적 영역에서 뭐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프로바이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윤리적 문제들이 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뭐 박유준이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틀림없이 아마 뭐 그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제 행정청의 이제 행정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이
이제 데이터나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것에 따른 이제 가치 배분의 결정. 뭐 그게 이제 침익적 행정 처분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수익적, 또는 이제 복효적 행정 처분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그건 어찌되었든 이제 관련된 업무를 맡은 이제 담당 공무원이 있고 에이전시가 있고 그에 찾아가서 이제 퍼티션을 할 수도 있고 뭐 서류도 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뭐 행정 심판을 하거나 또 이제 소송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는 것은 이제 그 업무를 맡은 또는 그 권한을 가진 휴먼인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튼튼한 이제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한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판단과 권한의 행사가 이제 법규 명령에 의해서 부여된 이제 그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인지를 이제 심사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행정 의사 결정의 이제 디펜스 정당화 논거는 이제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델리게이션 또는 이제 위임, 이제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다. 뭐 상위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법률은 선거나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위임한, 델리게이션한 그 내용에 따른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판단의 정당성의 원천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사법심사의 과정이라는 것도 이제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근거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 또는 뭐 더 고도화된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뭐 침익적 또는 이제 수익적 행정 판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뭐 금방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행정청은 자신의 판단의 정당한 근거로 이제는 뭐 그 델리게이션도 이제 존재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다. 또는 그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에 의한 뭐 판단의 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의 결정을 이제 정당화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행정청에 의한 가치 배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과 불복이 있는 사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 다투게 될 것인지, 관련된 규제의 적법 타당성에 대한 이제 행정청 내부 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심사 과정이 이제 사뭇 다른 이제 맥락,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휴먼 빙으로서 이제 인간의 이제 판단, 그 근거로서 적절한 이제 델리게이션, 유보 또는 이제 위임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는 맥락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뭐 행정 재량의 근거와 뭐 그에 대한 심사 방법, 또 이제 그 맥락에서 등장하는 뭐 비례 원칙이라든지 또 이제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 행정법상의 이제 쉐브론 원칙이라든지 이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굳건하게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규범적 도그마틱들일 텐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행정청의 의사결정 권위의 정당성이 뭐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이다. 데이터의 총합이다. 또 이제 그에 대한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과 나름의 결론 제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행정청이 갖는 재량의 근거는 뭔지 어디까지인지, 또 이제 그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또 관련된 법원의 이제 판단이나 심사는 얼마나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인지, 뭐 등등을 포함한 매우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지만 또 기존의 법을 배운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토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열릴 수 있는 시대가 뭐 생각보다 빨리 닥쳐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냥 이제 막연하게 첫 시간이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학기 이제 인공지능과 윤리, 그다음에 규제라는 토픽으로 뭐 제가 이제 고민하고 설계했던 이제 강의 포인트 중에 뭐 몇 가지를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뭐 박유주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미약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사고를 전개해 주셔서 지금 좀 그거 관련해서 생각한다고 뇌가 약간 정지돼 있었습니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이슈를 던져주셔서. 알고리즘 처리가 잘 진행이 되면 또 그 내용을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가연 어떤가요? 네, 뭐 다 중요한 주제들이긴 한데 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 다른 원훈 여러분들과 같이 뜨거운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카이스트 졸업한 이대준 법무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요? 저는 이렇게 그 공적 분야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해봤어서 교수님 이제 수업 들으면서 지금 막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의견은 없고 좀 많이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는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오늘 첫 수업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강의 소개와 관련된 연구 주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또 서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주 큰 기대를 하시는 마음이 들게 되셨을 것 같고요. 함께 좋은 유익한 수업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등록된 바와 같이 등록된 동영상 강의, AI 에틱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인트로덕터리한 내용들인데요. 그걸 가볍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봤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프루프로 간단하게 그냥 내용 정리와 본인의 토론을 이제 A4 반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정도를 넘지 않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마 서로 보시면서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자정까지를 데드라인으로 해서 그 답글을 달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건 30날 지카리 교수의 특강과 또 이제 제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 김정민 조교는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대면으로 하고요.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 중에 일부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만약에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제 대면으로 이제 강의실에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써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학교는 개강하자마자 학내 확진자만 하루에 200명 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제 주변의 교수님들도 여러 분이 이제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이 되셔서 사실 가볍게 넘어간다고는 합니다만 오미크론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틀림없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 얼굴 보고 모입시다라고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지난주에 같이 접촉했던 분이 또 확진이 됐다고 해서 조금 놀라기도 했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다들 건강 계속 조심하시고, 네, 함께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행정적인 거 관련해가지고 저희 블록 세미나가 5월 28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 일정은 조정이 좀 어려운 걸까요? 제가 토요일마다 수업이 예정되어 있기는 해가지고 약간의 일정 충돌이 있기는 한데 네, 네네, 아까 이제 뭐 관련해서 뭐 21일로 조정을 조금 논의해 봤는데 뭐 네. 약간 여의치 않아서 공지된 대로 네네. 28일로 하고 28일로 어떻게 거점. 하더라도 토요일로 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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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영 어디 네. 박사로서 사는 인생은 어때? 네, 다른 세상입니다. 아니요, 네, 열심히 그냥 그 기회 주신 거 제가 네, 그래도 놓치지 않고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뭐 뿌듯하고 행복해야 할 만한 일이고 뭐 박사인 것과 아닌 것은 뭐 세상의 이쪽 면과 다른 쪽 면인 것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뭐 진심으로 축하받을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명기상부하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 거니까 잘 계속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민 조교 수고 많았고요. 네. 예, 교수님. 저는 다른 면에 살고 있어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니까 이제 그 전 이쪽 면도 나름 뭐 재밌는 면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 즐기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번에 그 법철학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연세대 김정호 교수님 법철학 교재 하나 구매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또 거기에 빠져들면 뭐 그 뭐지 뭐 지팡인지 뭐 도끼 자루인지 썩는지 모르고 이제 그게 너무 빠져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내가 볼 때 김 변호사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다룰 주제 뭐 기후 환경 에너지가 사실은 뭐 결국 이제 철학적인 문제와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 삶의 뭐 본질이나 뭐 바람직한 모습 또는 이제 현재 세대 구성원과 미래 구성원 사이에서의 관계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은 이제 했음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스스로도 정리하고 나중에 논문 쓸 때 그런 게 조금 담겨 있어야 좀 깊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 논문을 그래도 좀 쓰고는 있는데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 적정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논문 쓸 것도 그렇고 환경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고 선행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마 그 수업 외에 나머지 부분은 올해는 그 부분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정해주면 훨씬 편하긴 할 텐데 또 이제 그게 너무 또 이렇게 구속되면 또 이제 김조교가 가진 뭐랄까 다양한 가능성을 또 제한하는 걸 수도 있어서 일단은 내가 그냥 둘 테니까 그 뭐 너무 막연하겠지만 이제 그런 그 토픽을 이렇게 잘 뭐랄까 이렇게 뭘 때면 이제 법철학에 관한 얘기들 또 이제 기후 에너지 관련된 최근에 이제 국내외 동향 계속 팔로우하는 거 이제 정리하는 거 좀 전에 얘기한 이제 optimal regulation 이제 규제의 이제 적정 수준과 방식에 관한 이제 규제 이론들 이제 이런 꼭지들이 쭉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헌들 레퍼런스들을 이제 그냥 틈나는 대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자기 걸로 이제 정리를 조금
계속 해나가면 작업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게 처음에는 다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쭉 우리 이보영 박사 논문 쓰면서 느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뭔가 하나로 이렇게 뭔가 하나의 마스터피스로 이제 연결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선배로서 이보영 박사, 우리 김정민 조교께 뭔가 내가 그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좀 뭘 했었겠다 이런 게 있나요? 사회에서 제가 또 후배로 만났기 때문에 네, 이미 그 일할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하고 저한테도 이제 교육도 잘 해주셔서 그때 하신 것처럼 아마 계획을 다 짜고 플랜을 다 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 좋습니다. 뭐 나중에 필요한 범위에서 서로 계속 대화하고 서로 도움 드리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도 두 분 덕분에 아주 좋은 수업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보영 변호사 바쁘겠지만 시간 되는 대로 아닙니다. 또 같이 해주면 학생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